겨울이 끝나갈 무렵 시골 버스 정류장 앞.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눈발이 휘날리던 어느 추운 오후였죠. 중년 남성 강도현 씨가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뒤편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눈 속에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 한 마리.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얘 어디서 왔니? 강도현 씨는 그 강아지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하얀 털이 눈처럼 빛나던 그 새끼에게 그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구나. 너는 눈꽃이다. 그날부터 눈꽃은 강도현 씨의 집마당 한켠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눈꽃은 마당 한쪽에 묶여 지냈습니다. 강도현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눈꽃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퇴근 후에는 꼭 눈꽃과 산책을 했습니다. 짧은 줄에 묶여 있었지만 눈꽃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웃으로서 그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강도현 씨가 대문을 열 때마다 눈꽃이 얼마나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눈꽃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씨가 앉아라고 하면 앉고 기다려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현 씨가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참 영리해요. 마치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 후 어느 봄날 강도현 씨는 마당에 나가 눈꽃의 줄을 풀었습니다. 눈꽃아, 이제 네가 날 믿는다면 나도 널 믿을게. 줄이 풀린 그 순간 눈꽃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도현 씨의 발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눈꽃은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도현 씨가 출근할 때마다 눈꽃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정확했습니다. 강도현 씨가 현관문을 열면 눈꽃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5분 거리의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죠. 버스가 오면 눈꽃은 꼬리를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버스가 도착하기 15분 전, 5시 55분쯤. 눈꽃은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에 나타났습니다. 시계도 없는 개가 어떻게 시간을 아는 걸까요? 이웃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저게 시계를 차고 다니나? 주인 사랑이 대단하네. 눈꽃은 그저 정류장 벤치 옆에 앉아 버스가 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도현 씨가 내리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눈꽃아, 보고 싶었어? 강도현 씨가 쓰다듬으면 눈꽃은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범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강도현 씨가 현관문을 열자 눈꽃이 평소와 달리 행동했습니다. 다리를 감싸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짖으며 출근길을 막았습니다. 왜 그래, 눈꽃아? 오늘따라 이러네. 강도현 씨가 걸으려 하자 눈꽃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뛰어올라 놀아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눈꽃아, 아빠 늦어. 저녁에 놀아줄게. 강도현 씨는 눈꽃의 머리를 쓰다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눈꽃은 계속 따라오며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기다려, 눈꽃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강도현 씨가 버스에 올라타자 눈꽃은 버스를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눈꽃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후 2시 42분. 강도현 씨는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꽃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오후 5시 55분. 평소처럼 눈꽃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옆 그 자리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눈꽃은 일어나 버스 문을 주시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눈꽃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6시 40분 버스, 7시 10분 버스, 7시 40분 버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떠난 후에도 눈꽃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눈꽃을 봤습니다. 정류장 벤치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말이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눈꽃은 같은 시간에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버스를 확인했습니다. 내리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도연 씨의 딸과 아들이 눈꽃을 데리러 왔습니다. 눈꽃아, 우리 집으로 가자. 눈꽃은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 씨의 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부르자 결국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눈꽃은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낯선 냄새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 꽃 냄새, 그리고 눈물의 냄새. 거실에는 강도연 씨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꽃은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귀를 뒤로 젖히고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강도연 씨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눈꽃아, 아빠 알아보지? 아빠 이제 못 와. 눈꽃은 그 순간 무언가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가족들은 눈꽃도 함께 데려가려 했습니다. 눈꽃이도 아빠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야지. 하지만 눈꽃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버티며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눈꽃을 집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집이 텅 비자 눈꽃은 강도연 씨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고 슬리퍼를 킁킁거리고 옷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55분, 눈꽃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긁었습니다. 마침 돌아온 이웃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눈꽃아. 주인 없는데 어딜 가려고. 하지만 눈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옆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하지만 눈꽃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눈꽃이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매일 주인을 기다리던 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눈꽃은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데리러 와도 며칠 후면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데려다 놔도 문만 열리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정류장 근처에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매일 밥과 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눈꽃은 오후 5시 55분이 되면 어김없이 정류장 벤치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올 때마다 일어나 확인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낯익은 체형, 낯익은 걸음걸이, 낯익은 옷차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네. 저 주인 참 복받은 사람이야. 걔가 저렇게까지 충성스러울 수가 있나? 누군가는 간식을 두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눈꽃은 끝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눈꽃의 하얀 털에 희끗희끗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몸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55분만 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눈꽃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눈꽃아, 괜찮니? 제가 다가가자 눈꽃은 천천히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오후 5시 55분. 눈꽃은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벤치 옆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6시 10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 눈꽃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발, 두 발.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꽃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 속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눈꽃의 하얀 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눈꽃의 꼬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가 눈꽃을 발견했습니다. 눈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 바로 주인이 매일 버스에서 내리던 곳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도연 씨의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눈꽃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눈꽃아. 이제 아빠 만났지?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눈꽃을 강도연 씨의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여기 주인을 가장 사랑한 게 눈꽃이 잠들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6시 10분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버스 안 승객 몇 명이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 뭐예요? 눈꽃이 묻힌 언덕 쪽에서 한 남자와 하얀 개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속에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남자는 웃고 있었고 개는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버스 기사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나 보네. 에필로그 2000-2100. 지금도 그 버스 정류장을 지나갈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눈꽃에게 세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인, 그리고 그가 돌아올 그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눈꽃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개일 뿐인데 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더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을. 눈꽃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보여준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나요? 세상이 끝나도 기다리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